지금부터 4단원 개화단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4단원 같은 경우는요,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예상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이라는 건요, 갑신년도에 일어났던 정치적 변란, 84년입니다. 이게 왜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주 등장했던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그 급진파, 아까 말씀드렸었죠? 급진개화파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급진파들이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세력이 약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씨정부,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서서히 개화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추진을 천천히 가자는, 점진적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나가죠. 하지만 급진파는 생각이 달랐어요. 빨리 가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급진파들을 약간 좀 외면하면서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만회하냐? 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으셔야 될 텐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청해 내정 간섭. 자, 이렇게 만회하고자 하는, 그래서 디데이를 잡습니다. 언제쯤 할까? 언제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반전시킬 수 있을까? 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냐? 자, 청군이 일부가 철수를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일부가 3,000명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3,000명인데 1,500명, 반 정도 가까이가 철수를 합니다. 왜 철수하냐면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청푸전쟁이라고 하죠. 베트남 문제를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쪽으로 군대 절반이 철수를 합니다. 예, 일단 반이 빠져나왔죠. 게다가 일본 공사관에서 너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갑신정변, 급진파들이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개 과정을 보시면은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을 마구 습격을 해서 찌르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을 볼모로 잡아서 뭔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지도에 나와 있죠.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그림과 함께, 요 지도와 함께 나와 있던, 지도와 함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급 21회 문제죠. 지난번 문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중급 21회 문제. 여러분들 이 전개 과정.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왕과 불모를 잡았지만 3일 만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3일천하라고 하죠. 3일천하. 자, 3일천하지만 그들만의 주장을 펼칩니다. 무엇을? 개혁정강 14개조라 그래가지고요. 14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린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의욕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약화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개혁정강 14개조에 담겨져 있다. 자, 개혁정강 14개조, 어디 나와 있습니까? 4번에 의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띄워져 있죠? 예. 청해에 대한 조공허례 폐지, 그 다음에 지조법 개혁, 해상공국 폐지,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지향, 내각제도 수립,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해에 대한 조공허례 폐지가 역시 중급 18회 문제에서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결과. 갑신정변 결과. 결국 하지만 3일천하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3일천하로 끝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과는 결국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됩니다.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다음
단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텐진 조약. 여러분, 텐진 조약. 제가 이렇게 좀 글씨를 크게 쓴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냐? 누구와?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인데요. 이 조약은 과연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양국이라는 청나라와 일본이겠죠. 양국 공동철수 및 양국 공동출병, 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게 뭘까요? 우리 주인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있잖아 조선에서 철수하고, 만약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불렀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이 둘 중에 한 나라, 다른 나라도 같이 출병한다라는 공동출병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골자로 해서 여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텐진 조약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청일전쟁의 어떤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청일전쟁의 배경이 된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저희가 이 부분, 텐진 조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겠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영향, 요것도 역시 중요한데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예, 중급 19회와 고급 18회 문제에서 그 이후,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한반도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예. 모르시겠다고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가 되면요, 일단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를 두고는 청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팽팽한 대립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위쪽에서 북극공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남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감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영국이 군함을 이끌고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합니다. 그게 뭐냐? 거문도 사건이에요. 자, 이 한반도라는 이 조그만 이 반도를 두고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이 지금 현재 세계 강국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라는 사람과 우리나라 이제 6.1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한반도를 그냥 스위스처럼 중립화시키는 건 어떠냐라는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결국 이론에 그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제됐던 문제인데 뭐 당장은 출제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차후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바로 다음에 합격하셔야 되는데, 차후에 또 보실 일이, 시험을 보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서는요, 중요한 거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은, 배경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패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실패 원인. 청의 무력 개입, 일본의 의존, 민중의 지지 결여. 그쵸?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 민중들이, 뭐야 쟤네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 원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혁정당 14개조 요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이렇게 네 파트 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단원 개화단과 갑신정변을 마치고요. 그러면 5단원 동학농민운동가 갑오일미 개혁,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